네, 이번 시간에는요,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팀 행동 원칙을 만드는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번 그 교육을 통한 결과물로 팀 행동 원칙을 만드는 걸 이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.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일하는 방식 개선의 팀 행동 원칙은 팀에서 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워크 다이어트, 워크 골, 워크 룰을 팀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. 여기서 이제 팀 행동 원칙은요,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, 첫 번째 워크 다이어트,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워크 룰, 그라운드 룰을 정하고 스스로 지키게 한다.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팀 행동 원칙을 만드는 겁니다.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. 야, 그런 거 하는 게 도움이 될까? 어떤 도움이 되지? 이런 얘기인데요. 제가 이제 어느 기업에서 이걸 적용한 팀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팀 행동 원칙을 이해합니까? 했더니 긍정률이 62% 정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팀 행동 원칙이 필요하든가요? 그랬더니 77%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가 그러면 이걸 잘 실천했습니까? 그랬더니 66%, 예, 조금 낮았죠. 그리고 이러한 팀 행정 원칙을 주도적으로 본인이 실행했습니까? 그랬더니 한 70%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이러한 팀 행동 원칙을 실천하는 게 팀 활동에서 도움이 됩니까? 그랬더니 83%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이거 하니까 괜찮아요, 좋아요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이걸 실행한 조직에서 물어봤습니다. 우리 팀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? 그랬더니 69% 정도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요, 그 회사에서 보면 팀은 어떤 좀 성과가 좋은 팀도 있고 성과가 낮은 팀도 있잖아요. 특히 성과가 낮은 팀은 실제 성과가 낮은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보내기가 어렵거든요.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좀 설문 내용만 보더라도 팀 행동 원칙이 어떤 일하기 그리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맞으니까요.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면 좋겠습니다. 팀 행동 원칙을 만드는 세 가지 스텝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팀 행동 원칙을 직원들의 공감, 참여, 합의로 만드십시오. 이게 스텝 1입니다. 두 번째는요, 스텝 2, 팀 행동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걸 그 사무실 벽이나 그리고 직원들 개인이 업무하는 공간에 부착하십시오. 예, 스텝 3는요, 팀 행동 원칙을 만든 것을 총 정리해서 공모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이 세 가지 내용을 스텝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팀 행동 원칙 수립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회사에서 팀 행동 원칙을 만든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.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. 회의 질을 높이기, 그 다음에 월간 회의를 한다, 그 다음에 업무를 고도화한다, 뭐 이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긍정적 단어를 사용하자,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가지고 이걸 포스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했던 사례입니다. 예, 다른 팀들도 이걸 적용을 했어요. 야, 이거 왜 느닷없이 우리 회사만 하는 거야? 그러는 건데요. 이걸 적용하고 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. 예, 선도적인 기업에서는요. 그래서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먼저 작성 방법은 2단계로 진행합니다. 첫 번째는요, 이 교육을 받으시는 팀장님 또는 이 교육을 받으신 승진자가 있을 겁니다. 팀장이신 경우에는 팀장이 먼저 이 사례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본인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승진자가 이 교육을 들으신다면 그 해당 팀의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이는 양식에다 한번 기초 자료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그 다음에는요, 우리 팀원들을 모아서요, 승진자 또는 팀장이신 경우에는 지정하는 팀원이 주관해서 팀원들이 팀 행동 원칙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
이게 이제 사례거든요. 한 3개 정도의 사례를 제가 드렸는데요. 맨 윗단에는 우리 팀의 어떤 그 메인 타이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. 자율과 책임으로 성과를 높이자 뭐 이런 거라든가, 끊임없는 개선으로 혁신하는 조직 문화를 만든다든가, 존중과 배려로 즐거운 일터를 만들자라든가, 이런 메인 타이틀을 놓고요. 그 밑에 한 5가지 정도 항목 해가지고 뭐 회의 문화를 이렇게 바꿉시다, 조직 문화를 이렇게 바꿉시다, 문서 작성을 이렇게 바꿉시다, 뭐 이런 거라든가,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 이렇게 소통합시다, 뭐 이런 내용들을 쭉 5개 항목에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의 행동 원칙을 2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씩 쭉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. 예, 방법은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취지를 얘기하고 의견들을 여러 가지 제시하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것들을 이제 팀원들이 만들고 나면 그걸 팀장님께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은 후에 직원들에게 공지해 주시면 됩니다. 이 회의에는요, 원칙적으로 팀장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직원들이 좀 자유롭게 얘기하시고요. 팀장님은 나중에 이걸 제가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생각들을 웬만한 것들은 좀 승인해 주고, 도저히 리더십에 문제가 있겠다 하는 거 1-2개는 뺄 수도 있고요. 본인이 넣고 싶은 거를 이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1단계입니다. 이걸 좀 적용해 봤는데요. 제가 이제 2019년에 해봤더니 효과를 본 행동 원칙이 있고 효과가 적거나 문제가 생긴 행동 원칙이 있어요. 효과가 있는 건 어떤 거였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회의를 사전 준비를 하고 30분 이내에 끝내자. 이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고요. 매일 아침 10분간 스탠딩으로 그날의 업무를 점검하고 뭐 계획들을 공유한다. 이것도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. 그 다음에 회의 자료를 사전에 쭉 배포해서 이렇게 보고나 발표는 간단하게 하고 토론을 길게 했더니 이것도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. 회의 자료를 취합하고 발표하는 거를 한 사람이 전담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했더니 이것도 도움이 됐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효과를 많이 본 행동 원칙에 들어갔고요. 효과가 적거나 문제가 생긴 쪽은 이런 게 있었어요. 서면 결제를 최소화하고 보고서를 간략하게 하자 이랬더니 임원 결제 보고서가 부실해지더라. 그래서 혼났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개진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, 일단은 이제 뭐 선임들이라든가 아니면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후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의 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더라.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. 뭐 거기에 그 다음에는 뭐 아웃룩을 활용해서 일정을 공유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직원들 많은 직원들이 아웃룩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활용이 안 되더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. 뭐 또 나온 내용 중에는 뭐 6시 반에는 PC를 셧다운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제도화가 안 되기 때문에 팀에서 진행하기가 어렵더라.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팀장 외에 그룹장도 있잖아요. 그래서 팀장님은 물론 그룹장들도 5시 반에 의무 퇴근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그룹장도 업무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가 않더라. 뭐 그 다음에 직원들이 많이 낸 내용 중에 원페이지 레포트를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한 페이지가 되더라도 직원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많이 신경 써서 별 도움이 안 되더라.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2번째는요. 팀 행동 원칙을 만들었으면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마음속에 새길까요? 예, 그러지 마시고요. 예, 회사 곳곳에 사무실에다 부착하십시오. 어디다 부착해야 되냐면요. 우리 팀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의실,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주로 있는 그 사무실의 벽 공간 이런 데다가 좀 큼지막하게 하나 붙이고요. 그 다음에 팀원들 한 명 한 명들이 이제 근무하는 공간 있잖아요. 그래서 PC라든가 아니면 파티션에 붙여 놓아서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십시오. 예. 이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스텝 3 끝으로 뭐냐? 팀 행동 원칙 공모전에 이 내용들을 제출하셔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토론 과정, 부착해 놓은 거, 직원들이 지킨 거,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들을 해보니까 우리 팀에 이런 도움이 됐더라.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다. 뭐 이런 내용들까지 있으면 좋겠고요. 끝으로
제가 팀 행동 원칙을 실행한 팀장들이 말하는 성공의 열쇠를 말씀드릴게요.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요. 팀장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더라. 팀장이 안 지키면 소용없더라 이런 거죠.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성실하게 실행해 가는 게 중요하더라. 그 다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팀장이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 의지와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 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. 지금까지 안 해본 거니까. 그래서 이것들이 정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이건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.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다는 서로 간의 좀 믿음, 신뢰, 그리고 이것들을 잘했을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이런 것도 좀 있었다는 얘기했고요. 이런 게 적용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의 존중과 적절한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더라.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회의 때나 이럴 때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는 거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피드백해 주는 이런 의견들이 쭉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워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이 도입되게 된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얘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워크 다이어트를 좀 더 과감하게 실시하자 얘기를 했고요. 워크골에서 끝그림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들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워크룰, 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 했고요. 끝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팀 행동 원칙을 어떻게 만들고 이후에 공모전에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뤘습니다. 온라인으로 공부를 좀 해서요. 아쉬움은 있습니다.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강의도 하고 표정도 듣고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요. 제한적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